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첫 편을 찍어봤더니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시관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전시관에 못한 5행 투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시관에 제가 5행을 하늘, 땅,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5성이라고 해서 화성, 수성, 목성, 토성, 금성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땅은 사계절이라 그래서 봄, 여름, 중앙, 가을, 겨울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나눴을 때 얼굴, 눈이 있고 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몸속엔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이라고 하는 5장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성에는 인, 예, 신, 의, 지라고 해서 인의, 예의, 믿을 신자, 의리, 지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눈은 간장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간장이 약해지면 눈의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혀라는 것은 심장하고 연관이 있고요. 입이라는 것은 위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입하고 위하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라는 것은 숨을 쉬어요. 코는 폐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코는 폐장하고 연관이 있고 한쪽 코는 심장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은 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인성도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행투. 자, 첫 번째 오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색은 5가지의 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색은 첫 번째, 봄은 산천 초목이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청색과 녹색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되면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 태양은 적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색은 붉은색을 말하는 겁니다. 빨간색. 그리고 중앙은 황토색이라 그래서 아이보리 계열의 황금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황색이라고 부르고요. 가을은 백색입니다. 겨울은 그날 제가 겨울이 어둡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검정색을 이야기하고 옛날 말로는 흑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자, 가령 자기가 나무의 성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청록색을 즐겨요. 또 자기가 물의 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검정색을 즐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 있어요. 그 색깔의 옷이 곧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색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방이라는 것은 5가지의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방위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북쪽으로 두고 여기를 남쪽으로 둬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요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은 목방이라고 해서 봄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남쪽은 적도가 있어서 저희는 북반구에 살아서 적도가 있어서 더워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가을 기운이라고 해서 서쪽은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쪽은 추워요. 점점 갈수록 춥습니다. 춥고 더운 거예요, 이게. 북쪽은 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이 북쪽에 있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수를 갖고 있어서 영리한 편이에요. 또 동쪽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쿡이 있습니다. 미쿡.
예.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이 미국은 역시 인의를 따집니다. 남쪽에는 일본이 있죠. 가까운 나라로. 이 일본은 예의를 무지 따지죠. 또 서쪽은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인도나 이쪽 동남아 쪽은 사람들이 의리를 따지고 냉정합니다. 자, 이렇게 영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방에도 그런 것들이 결정지어져 있습니다. 아까 봄, 목은 동쪽이라고 했고요. 여름은 남쪽이고, 이 중앙은 가운데를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색은 서쪽을 이야기하고요. 겨울은 북쪽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오행이 또 방향으로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활에 진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마지막 또 이제 오미가 있어요. 이 오미, 만미자를 써서 5가지의 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맛은 가령 요 봄의 성질을 가진,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신맛을 좋아해요. 또 여름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쓴맛을 좋아해요. 요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가을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해요. 요 매운맛이 신라면 아시죠? 예, 그 집신자가 바로 이 명리학에서 금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예, 맵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겨울을 상징하는 이 맛이 짠맛이에요. 자, 이 맛을 옛날 말은 이 매운맛이 날카로운 맛입니다. 이 날카로운 맛이라는 이 맛은 우리가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은. 네. 이게 매운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은 옛날 말로는 간맛이라고 해요. 뭐 간이 덜 됐다, 간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는 짜다, 짜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은 간이 중요합니다. 간이 적당했을 때 가장 맛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갖고 태어난 모든 거의 적성과 모든 이런 여러 가지 맛부터 여러 가지 방향, 색깔 전부 다 결정지어져 있는데,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 1에서부터 9라는 이 숫자도 사람이 태어난 적성에 의해서 결정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 봄의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숫자에 3과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름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2자와 7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또 토라고 하는 이 흙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5자나 제로를 좋아하고요. 가을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4자와 9자를 좋아합니다. 겨울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1자와 6자를 좋아해요. 자,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가 우연히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나무라는 녀석은 흙을 뚫고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 흙은 물을 가둡니다. 물은 불을 끄죠. 이 불은 쇠를 녹여요. 그리고 쇠로 나무를 자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에는 서로가 화합하고 생하는 것이 있고요. 가령 물이 나무를 길러내고 따뜻한 불이 나무를 햇빛이 나무를 키우듯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생이라고 부르고, 서로 이렇게 극성을 하는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의 성질들이 서로 맞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